네, 안녕하세요. 이삭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제가 두 가지의 R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R에서도 이제 딥러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기존에도 이제 R에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았거든요. 뭐였냐면, 텐서플로우 그 패키지, 그래서 파이썬에서 작동하는 텐서플로우 패키지를 가져와서 그 텐서플로우를 R에서 이제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딥러닝 그 뉴런넷을 이제 빌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케라스 그 텐서플로우 패키지 위에 이제 그 빌딩이 되어 있는 케라스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또 할 수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 누구도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되게 불편했고, 그러니까는 그 파이썬에서 이미 작성되어 있는 그 패키지를 불러왔기 때문에 일단 패키지 자체가 파이썬 문법을 많이 알아야지만 작성을 할 수 있었고 사용을 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굳이 왜 그 R에서 그런 패키지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들었고, 사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불러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파이썬 문법을 배우고 파이썬에 있는 그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런 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파이썬에서 딥러닝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코딩과 그 다음에 어, 정신적으로도 정신 건강에도 되게 이로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R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많이 뒤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사용자가 많이 빠져나간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RStudi오에서 이제 블로그를 하는 게 있어요. AI 관련해서 딥러닝이랑 그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해서 RStudi오에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블로그 글 중에 이제 9월 28일이죠. 9월 28일에 요런 그 블로그 포스트가 올라왔어요. 뭐냐면 Torch for R이라는 이 패키지를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었다 해가지고 어, 올려놨는데, 사실 이제 이걸 저도 봤을 때 파이썬에 이제 파이토치라는 거를 불러와서 하는 그 패키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사실 회심의 한 방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뭐였냐면 어, No Python installation is required. 요거가 되게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파이썬에 작성이 되어 있는, 파이썬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파이토치라는 패키지인데, 그 파이토치를 어떻게 보면 형제 패키지를 하나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이토치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파이썬으로 작성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언어, 더 빠른 언어, C++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그 위에 이제 파이썬을 입혀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이 R에서도 C++ 라이브러리를 감쌀 수 있는 그 패키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C++로 작성된 함수가 있으면 그걸 R 펑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C++ 라이브러리를 어, 직접 가져와가지고 파이썬의 도움 없이 그냥 R에서 바로 올려버리는 그런 짓을 얘네들이 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음, 어, 되게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좀 있는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R에서도 딥러닝을 지금 톨치라는 패키지로 할 수 있는데 파이썬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 R과 다른 언어의 그런 그, 그 C++ 라이브러리의 그 도움을 받아서 R에서도 이제 딥러닝을 할 수 있고, 그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현재 지금 파이썬을 가지고 연구가 되고 있는 그 역량이랑 거의 같아졌다. 하지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그러냐면 딥러닝에서 그 파이썬을 가지고 딥러닝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이미 짜여져 있는 이미 연구되어 있는 코드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9월 28일에 R에서도 딥러닝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생겼다. 네, 요거가 이제 또 하나고 두 번째는 어, 저의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인데 제가 사실 제 그 유튜브에다가 맨 처음에 그 윈도우 PC를 산 다음에 제가 맨 처음 코드 R 스튜디오, 그다음에 R 툴즈 이 세 개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어, 동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설치를 따라하고 계실 텐데 최근 3일간 제가 다시 제 컴퓨터를 리셋을 하고, 리셋이란 말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모든 파일을 다 지운 다음에 새로 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 Windows Subsystem for Linux라고 해서 WSL이라고 해요. 그래서 WSL2라고 치면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리눅스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R을 어떻게 쓰고 있냐, 아니면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에 이제 우분투라고 이게 리눅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중에 우분투라는 되게 유명한 우분투라는 시스템을 앱으로 설치를 했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요런 그 윈도우 안에 새로운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sudo studio start라는 걸 이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크롬에 가서 이렇게 이 localhost 8787이라는 이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이런 RStudio 서버 화면이 뜨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방금 만들어 놓은 이런 RStudio 서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윈도우 안에 깔려 있는 그 RStudio 프로그램을 요 크롬 브라우저 안에다가 그냥 갖다 박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막 그 리눅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겁이 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맨 처음엔 그랬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나? 이런 운영체제를 새로운 거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가 지금 제가 원래 사용을 하고 있던 RStudio 서버를 왜 사용을 하게 되었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R로 하는 다큐먼팅 강의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 가보시면 여기에 R 막다운 관련해서 이제 제가 어, 수업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쭉 하다가 제가 이걸 수업을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사실 이 R 막다운을 가지고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PDF로 된 책도 만들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윈도우에서는 현재 한글을 사용을 해서 PDF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 문서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노력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일단 실패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R 관련한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에다가 심지어 포스팅까지 해서 좀 혹시나 이거 관련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나라고 물어봤는데 성공하신 분이 또 있긴 있는데 물어보면은 이제 어떻게 지금 그거를 했는지 문서화가 되어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PDF에서는 한글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대로 해서 제가 따라를 해봤을 때 그래프에서는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윈도우를 사용을 하면. 근데 인터넷 상에서 그렇게 한글을 사용해서 본문을 쓰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도 한글을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작성하고 이런 게 다 성공을 한 케이스를 보면 모두 다 리눅스에서 그 빌드업을 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된다가 이제 제 결론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저도 R 스튜디오 서버를 사용을 해서 리눅스를 사용을 해서 R 스튜디오 서버를 깔았고 거기 그 R 스튜디오 서버를 사용을 해서 그 돌린 결과 제가 현재 이렇게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요거였던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이제 돌리면 요거는 이제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그 한글이 요 본문 안에서도 이렇게 잘 작성이 되고 안녕하세요라는 게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프에서도 한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 때문에 제가 영어로만 쓰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PDF나 뭐 숙제를 할 때 영어로만 쓰고 그다음에 영어로 된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이제 사실 윈도우를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잘 되는데 이 윈도우가 그지같이 한글 인코딩을 UTF-8인가? 그 기준이 되는 요즘 최근에 기준이 되는 그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든 작업을 해서 결국엔 리눅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올려드릴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음, 리눅스 서버를 그러니까 리눅스 컴퓨터 운영 체제를 현재 이렇게 윈도우 10 운영 체제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 다 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리눅스를 어떻게 사용을 하나 좀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 채널이 사실 뭐 이렇게 써 있겠지만 슬기로운 통계 생활이잖아요. 통계 생활인데 왜 굳이 막 그런 리눅스 설치하고 어, 이런 것까지 이제 제가 알려드리냐 하면 일단은 요즘에 통계라고 하면 그냥 전통적인 통계도 있지만 사실 머신러닝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한 그런 이슈가 되게 많이 다뤄지고 있죠. 통계 학과에서.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리눅스를 모른다고 하면 진짜 그냥 펜대 잡고 이론만 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고 그다음에 어떤 나중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한다고 하면 요런 리눅스나 이런 컴퓨터에 관련한 그 지식들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제 할 수도 있고 실습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학과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라고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엑셀부터 시작을 한 저라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그 리눅스나 이런 운영 체제를 이해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 드렸을 때 다른 그냥 컴공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그러니까 공부를 해 오셨던 그 분들이 설명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 아, 뭐라고 해야죠? 안목? 아니면은 이제 생각하는 방법? 예, 이거를 다시 제 나름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어, 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의 또 두 번째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